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을 담당하는 박구서입니다. 지금부터 보험계약법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을 순서로 할까? 제일 먼저 교수 소개, 제가 제 소개하는 건데 하여튼 교수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재가 있고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보험계약법을 공부하기 위한 중요한 교재와 자료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강의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하는 강의의 장점, 그래서 외부에서 저보고 강의 잘한다 하면 왜 잘하는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보험계약법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먼저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지? 그 공부 방법까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죠. 그 밖에 뭐 손해사정사나 또는 보험계리사 그때 자격증을 따면은 그 취업은 어떻게 하는 거고 연봉을 얼마나 받고 이런 건 여기서 설명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법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받느냐 이게 보험계약법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 공부와 관련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교수 소개로서 저는 제1종, 제4종 손해사상자 자격이 있고 보험중개사, 손보와 인보 두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행정고시 2차까지 붙었었고 3차 면접에서 탈락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국회에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지냈었고 중간에 보험중개사 지점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보험연수원 강사 그밖에 여러 곳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을 했죠. 여기 보면 제1회 손해보험 중개사 시험에 97년도에 차석 합격이라 써놨는데 손해보험 중개사가 그 당시 처음에 일해볼 때 그 전에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그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보험중개사 제도가 도입한다. 합격하면 연봉 1억 원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뉴스로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좋은 자격증이나 해가지고 상당수가 응시를 했죠. 그중에 950명이 넘게 응시했는데 뽑는 인원은 50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2달 반 정도 공부해가지고 2등으로 붙었으니까 공부는 잘한 편이죠. 그때 보험에 처음 입문한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인보험중개사 자격증 따고 지금 손해사상 자격증을 그 다음에 딴 겁니다. 그리고 보험연수원 강의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우리 미래보험 교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서 한 20년 동안 지금 보험계약법 강의를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 미래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 밖에 제가 쓴 책들은 이러이러한 책들이 있으니까 뭐 그건 이따가 교재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서는 교재 및 자료를 보도록 하죠. 제가 현재 강의하면서 제가 집필한 책과 자료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이 있습니다. 이 기초법률은 뭐에 관한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하는 손해사정사나 또는 보험계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거의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만 법학에 대한 공부가 돼 있지 나머지들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래도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고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다?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미래보험교육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게 자료도 떠 있고 강의도 떠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저걸 한번 듣고 나면 아 저런 것들이 법률 용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본 강의에 들어가면 훨씬 강의 듣기가 편리하고 쉽다. 본 강의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기초법률을 먼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 기본서 꾸준히 이 미래보험교에서 하여튼 몇십 년 동안 10몇 년 동안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쓰는 거 이번에도 매년 수정합니다. 한 번 책 쓰고 2, 3년씩 그냥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매년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문제가 개정되거든요. 바뀌는 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출제원들도 변동이 있거든요. 같지가 않습니다. 한 3, 4년 지나면 조금씩 경향이 바뀌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 출제원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바뀐 분들은 내년에도 똑같은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거의가 저도 강의를 해봐서 알지만 시험 문제를 내보면 내가 좋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는 계속 그걸 내게 돼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출제원들이 어느 파트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게 똑같지 않고 매년 변동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에 맞춰서 책도 새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도 똑같은 용어를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쓰고 어떤 교수님은 저렇게 씁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그 각각 자기가 쓰는 용어를 써버립니다. 전번에는 이렇게 용어를 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용어를 냅니다.
그런 식으로 중복되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책에도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른 기수가 다르게 쓴다면 그것도 괄호 속에다 단어를 넣어야 되겠죠. 매년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그런 식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기본서 이거 이번 2023년 수정 중복판이 나왔는데 표지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지인데 소개 내용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번은 정식으로다가 출판사에서 아주 책 잘 만들었어요. 전문 출판사에서 책으로 딱 냈으니까 종전까지는 조금 허접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부분 편집해가지고 냈었는데 이번은 전문 출판사에다 맡겼으니까 책은 잘 나왔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보험계약법 기본서죠. 근데 이 기본서 강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의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쭉 지금 찍고 있는 중인데 이 강의 찍으면서 중간에 혹시 보험 계례사 공부하시는 분들 뭐도 봐야 됩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했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수업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거 조만간에 책이 출간이 될 것이고 그 강의도 바로 같이 찍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기본서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보험계례사를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것도 강의가 조만간에 올라간다. 그리고 보험계약법 기본서 강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무슨 강의가 이루어진다? 관련된 보험계약법 판례집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대한 강의도 지금 책자가 완성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책자로 나올 것이고 먼저 기본 이론서가 공부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판례집을 들여다보는 게 순서가 맞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이론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판례 강의가 연이어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판례는 기출 및 예상 판례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중간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판례는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요거는 몇 년도 출제, 이건 몇 년도 출제, 그거 다 거기다 출제 연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거 보면 막 6개, 7개씩 쫙 출제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출제된 것보다 다 표시해놨으니까 어떤 판례가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판례집에 그런 걸 다 표시했고 그냥 판례 법주문만 그 판례 지문만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지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거기다 다시 분석해 놨으니까 요 판례에서는 요런 지문, 요런 지문, 이런 지문이 중요하다. 그런 걸 별도로 정리했으니까 공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을 새로 만들죠.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최근 8개년 상세서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8년 동안만 뭐 사실은 제가 만든 한 20년치가 있어요. 근데 옛날 20년 전 거는 출제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은 거의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8년 내에 놨던 것만 봐도 출제 경향은 정확히 분석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출 문제들은 크게 벗어나는 게 없다. 그래서 그걸 우주로 봅니다.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전체 기출 문제가 약 40% 정도는 기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 위주라면 40점 이상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시험 문제 나지 않고 매년 새로운 게 나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계약법 법주문 상세 해설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의 반은 법주문이고 반은 판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 법주문에 관련된 문제가 났을 때 그 법주문을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냈었는데 요새는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걸 다시 쪼개고 분석해가지고 법주문을 다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법주문을 공부했다가는 그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요 법주문에서는 제 몇 조에 있는 이 법주문에서는 시험 문제를 요런 게 난다, 요런 게 난다, 요런 게 난다 걸 그 밑에다가 다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주문을 읽어보고 나서 그거는 이렇게도 출제되고 저렇게도 출제되구나. 그 경향을 알으면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에게 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수강생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건 전부 다 무료로 별도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을 단시 반영했습니다. 옛날부터 만들어서 제공했었는데 아니에요. 요새 최근에 시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출제는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출제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다시 만들었으니까 이건 가장 최근 걸 반영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강의 소개로서는 현장 강의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또 일부는 그냥 스튜디오 촬영도 있을 거야. 근데 현장 강의로 현재는 그 보험 계약법 기본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수강생 눈높이에 맞춘 상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형 전자칠판을 활용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전자칠판 큰 거 86인치짜리야. 아마
대한민국에 그 강의하는 거 몇 군데 없습니다. 보통은 요것이 지금 76인치, 현재 강의 찍고 있는 건 80, 이건 75인치, 그다음에 강의는 86인치짜리 아주 대형 스크린에다가 자료를 쭉 띄우면서 시각적 교과를 그때 합니다. 그때 시각적 교과가 무엇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볼 테니까 좀 이따 보시고, 제32회부터 제45회까지 현재 시험경을 완전히 반영했습니다. 30회부터 꾸준히 매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그걸 반영해서 책에다 계속 매년 수정해 왔으니까 아마 이 책에서 웬만한 내용은 다 출제된다. 장담할 수 있을 만큼 되니까 이 책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도 국어 위주로 하면 되겠죠. 최근 8년간 출제된 문장마다 강의 시 출제 연도를 확인합니다. 요거는 기본세에다 표시를 해놨죠. 요 법주문은 요 지문은 몇 년도에 출제된 거다. 몇 회 출제본다. 요건 몇 회. 그래서 최근 45회까지 출제된 걸 각 지문마다 또 중복 출제된 게 있죠. 그건 30회 때 났고 42회 때 났고 45회 때 났다. 이 하나의 지문이 3번 났으면 3개를 다 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쭉 읽으면서 출제 어떤 게 많이 나는지 내가 중점적으로 볼 게 무엇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가급적 요 강의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식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보험기업법 체계도 해가지고 보험기업법 전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걸 한번 줄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 몰라요. 체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처음부터 요거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면서 순서대로 쫙 정리하면 계약법에 대한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이 체계에 맞춰서 썼고 강의도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실제로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제1장, 제2장 쭉 나가면서 그 매 장별로 뭘 만들어놨다? 38회부터 이번에 처음 봤던 45회까지 각 파트별로, 테마별로 다 쭉 했을 때 여기서는 몇 문제 내고 그걸 표시합니다. 지금 여기는 뭐기 때문에 맨 앞부분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앞에는 거의 안 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어디다? 보험계약법의 특성에 들어가 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시험 문제 보다시피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제1장 총론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 보험계약법의 특성 중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그중에 어떤 걸 강조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디를 집중할 것인지 이걸 분류하는 표를 각 테마별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1장 위험과 보험 이렇게 나오면 그 내용으로서 위험이란 어떤 것 저런 거다 이런 것들 쭉 설명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위험과 관련된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고 있고 이제 쭉 내려가다가 제5절 보험계약법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저 본론 내용이죠. 앞에는 그냥 전반적인 이론이었었고 진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제5절에 가보면 보험계약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렇게 도식화해 가면서 그림과 그리면서 했죠. 또 본론 내용에 가보면 상법상 보험계약법은 어떤 지위를 갖다냐 그런 걸 이렇게 내용과 그와 관련된 시각적 교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보험계약법의 특성은 어떤 걸 갖는다 하고 쭉 나가다가 중요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짚어가면서 요거랑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강의가 대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쭉 본론 내용 강의하면서 중간에 이런 것들 설명들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다음 페이지도 이런 내용이고 그 관련된 내용들 핵심 정리 이렇게 쭉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전 강의가 현재 이렇게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보험계약법만 이런 게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판례는 판례 법조문을 다 띄워놓고 여기다 판례 내용을 다 띄워놓고 그걸 하나하나 현재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전부 다 모든 강의는 전자칠판을 이용한 시각적 교과를 누린 그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보험계약법 시험을 한번 분석해 봤죠. 그럼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날까? 첫째,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법조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비꼬아 가지고 말을 막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틀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귀를 이해하는지 이걸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복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건 아까 제가 만든 자료 중에 법조문 상세 해설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걸 읽어보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럼 제 몇 주에 있는 이 내용은 시험 문제가 난다면 이렇게도 출제하고 저렇게도 출제하고 저렇게도 말을 비틀어서 출제한다. 그걸 다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아, 출제 경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건 그 법주문 상세 해설이란 그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두 번째는 최근 판례는 물론 1990년대와 2000년대 판례도 증가합니다.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 경향에 변동이 있는 건데 옛날에는요, 한 3년 전만 해도 시험 문제가 뭐가 줄였느냐. 작년도 작년에 나왔던 판례들, 만약에 8개다. 그럼 그 중에 5개 이상은 시험 문제가 났었습니다. 즉, 가장 최근에 나왔던 판례들이 있으면 그게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었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시험이 4월 달이죠? 근데 2월 달에, 그 연도 2월 달에 판례가 나온 거, 그 대법원 판례도 4월 달 시험 문제에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2월 달이면 문제를 구성하는 시점인데 그때 나온 판례를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4월 달에 시험 보는 따끈따끈한 판례도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요새 최근 2년 동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작년에 났던 것들은 올해 반영하는 게 현재 몇 개 없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언제든지 최근 판례는 시험 문제 영순이고 근데 요새는 다시 구닥다리로 돌아가서 1990년대 판례들 또는 2000년 초반대 판례들 이것들도 판례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한마디로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민법과 관련된 내용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보험약관 이런 데까지도 시험 문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험 범위가 저렇게 많이 확장이 된 적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시 줄어들었었거든요. 보험기업법 우리 3법 제4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 위주로 나다가 갑자기 다시 다른 영역도 자꾸 넓어지고 있더라. 요새는 민법에 관한 것들이 자꾸 출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죠.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파트에서 중요한 것들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지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또 손해평가사 출제위원이 출제위원으로 위축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 손해평가사 1회부터 이번에 8회까지 시험 봤는데 1회부터 8회까지 시험 문제를 저가 다 분석을 했고 그 자료를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 분석한 거 다시 그 법주문별로 다 다시 섞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말투, 어투가 우리 현재 시험 보는 여기에 거의 그 어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제원이 같다라는 저는 추정을 하는데 말이 추정이랄지 사실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 걸 또 공부해야 된다? 손해평가사에 나오는 그 지문들, 시험 문제 출제 그걸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말한 법주문 상세 해설 있죠? 거기다가 그 내용들을 대부분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출제위원회 냈던 지문과 내가 배운 지문이 거의 비슷해야 문제 풀기가 쉽지 뭔가 있는데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럼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가급적 출제위원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경향대로 문제를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서 손해평가사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설명하는 거 듣기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게 시험 분석이고 그럼 마지막 공부는 어떻게 할래? 공부 방법. 보험기업법 기초법률을 우선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인터넷 사이트에 미래보험교원에 올려져 있다 그랬죠? 그거 먼저 들으십시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설령 법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건 듣고 들어가면 훨씬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죠. 두 번째, 최근 출제 지문이 반영된 기본서 수강 및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보험기업법 책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나와 있죠. 저도 그거 다 읽어보고 확인해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스스로 그냥 제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수든지 지 책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쭉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 자부심 갖고 있는 게 제 교재입니다. 제 책만 보면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는 지장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건 제가 신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또 기본서는 2번 이상 일단 읽은 다음에 그다음 판례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판례를 먼저 들으면 안 돼요. 왜? 판례는 먼저 법주문에 있는 걸 다 알고 나서 그 법주문을 해석하거나 또는 법주문에 없는 걸 판례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한 단계 더 들어간 게 판례이기 때문에 먼저 기본서 공부가 된 후에 판례 강의를 이어서 듣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죠.
또 기출문제 풀이 및 오답 정리가 돼 있으니까 기출문제 8년치인데요. 해설이 문제보다도 해설이 더 많은 게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상세하게 해설해놨죠. 또 문제가 잘못된 것들 전부 다 거기다 제가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만 다 본다면 아마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상세하게 해설이 들어있으니까 기출문제집은 공부가 된 상태에서 보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합격의 지름길은 세 가지예요. 최선의 교재 가지고 공부하고 최선의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합격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더라. 세 가지면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계열사 손해배상사 이번 시험 제46회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합격하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